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려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이제 돌파구가 없는 문재인이 할 짓은 구판을 벌이는 것 왜 없나 보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 7개월 동안 계속 강의를 있던 분이 5월까지만 듣고 6월부터는 이제 사정사업 못 듣는다고 해가지고 5월의 마지막 주에 한에 대한, 한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입니다. 그 한은 유신 왕조, 그 순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의 제로 바꾸는 그런 왕조로, 북의 왕조로 바꾸는 그런 어떤 유신이 형태를 말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한이었는데, 그 한이란 이름 속에 그 한이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한이라는 것은 제 순편에, 그 순편에 거의 책 한 권이 넘게 순편이 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강의를 하다가 이제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왜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왜 만감이 교차하냐면, 대한민국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막을 내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좀 더, 자,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이 나라가 문을 닫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나 슬픈 일이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이 몰락하고 조선이 망하면서, 고조선이 망하면서 서쪽으로 하나없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페르시아 문명, 기독교 문명, 그리스 문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한이라는 이름 속에, 한자라는 이름 글자 속에 제우스가 들어있고 알라가 들어있고 여호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그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그 나라 풍습에 맞게, 지리에 맞게 나름대로 발전한 문화로서 발전하다가 이제 한반도로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망하는 시점에 와서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탄생된다는 그 자체를 아니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고대 역사, 특히 고조선 역사 속에 유부선 기독교, 심지어 이슬람교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렇게 아주 피를 토하는, 아니 피 끝나는 그런 역사였죠. 투쟁과 갈등의 역사였죠. 투쟁과 갈등의 역사가 문을 닫는 시간이 바로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는 유배권 예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올해가 어떤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것보다 유배권 예언보다 다른 건 난 60갑자로, 갑자을축 갑을병정 무기경신 경신인계 갑자을축 자축이며 진소미, 이 60갑자로 이렇게 봤을 때 올해가 너무너무 중요한 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음력 윤달이 4월이 끼면은 그 해는 엄청난 어떤 전환점이 있는 변화가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쭉 증명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오는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얘기고, 요새 유튜브에 뭐 대만에 사는 아저씨 해가지고 예언 얘기하는데, 인도의 어떤 14살 먹은 점성학자가 이야기한 거하고 또 유배권이 어느 전문을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언도, 인도 점성학자가 이야기한 그 말도 딱 올해를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생각이, 내가 이때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딱 맞아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병으로 속아내기 때문에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돼야 됩니다. 스스로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한 적어도 10년간의 철저한 고행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있느냐? 없습니다. 불과 1년 상관이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조금 더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정계에 있는 우리 정치를 담당하는 문재인 일당은 항상 문재인 일당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은 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라고 말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뽀개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또 뽀개지려고 하면은 뽀개지려고 하는 애의 특세를 하면 뽀개지는 겁니다. 근데 그 뽀개짐이 그냥 좌파애들이 자기네 세상이 돼가지고 뽀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뽀개지는 것은 세계적 대환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 앞으로 한 3년 무정부 상태에 온다고. 그 무정부 상태는 그냥 무정부 상태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49일 동안 이 한반도에 49일 동안 병이 돌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병은 남한에 28일 동안 27일 동안 21일 37일이죠. 21일 동안 치기 때문에 딱 시작하면은 먼저 누구부터 죽느냐? 빨갱이부터 죽어요. 주석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주석파 애들이 다 죽으면 그것을 정리하는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쓰러져 넘어가다 보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건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그냥 전혀 공부하고 그냥 말로만 그런 세상이 올 거야. 그런 시간이 도달할 거야.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공부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올해 8월, 7, 8월, 그리고 늦어도 12월까지는 엄청난 변화가 큰 병이 도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한번 보세요. 한번 대만에 사는 아저씨 뭐 이런 젊은 친구가 이야기하는 건데 상당히 일리 있게 적어도 거부감이 없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보고 자 지금은 어떠한 시대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이 망하고 이 서쪽으로 가면서 세계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망하면서 선천유교, 불교, 유교, 기독교가 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순임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지금 당군을 내세우고 판을 차린 종교판을 만드는 그 당군을 세우는 종교는 다 헛방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에 대해서 공부를 더 깊게 하다 보면은 선천 종교, 유불선 기독교가 얼마나 상당히 허구가 얼마나 심한가, 허상인가를 알게 되고 당군을 빠는 종교들이 얼마나 사기꾼들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에 4,500년, 4,300년이죠. 그분은 신농시 그분부터 한 150년 뒤니까. 그러니까 4,300년 전이죠. 300년 전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제 모든 지금 현대 종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다 거기서 유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집에 어떤 주인, 호주란 말도, 우리가 동해 가서 많이 쓰지 않는 호주가 누구냐 이렇게 하죠. 호주란 말도 바로 순임금에서 이름이 나옵니다. 순임금 이름이 호예요. 그리고 공적인 공주, 임금의 딸, 공주도 그 순임금 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연애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유물과 유적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그 역사를 보는데, 정확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말입니다. 언어 속에 어떤, 비가 스며이 있고, 그 언어를 표시한 문자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게 되면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하고 이제 앞으로 역사가 하나의 어떤 매듭을 짓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짝을 공부를 해 보면은 그런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고급문을 공부할 때 문자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립니다. 자, 근데 중국,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우리나라도 쓴 책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요새는 근무신문도 번역되어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제가 그냥 중국 책이었죠. 그러니까 중국 책을 보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게 하는 과정 속에서 더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예전에 옛날 번역하면서 보고 그리고 덧봤던 그 내용들을 이제 다시 강의하기 위해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새롭게 나타나고 모든 새로운 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에 내 문을 닫는 그런 소리가 눈에 그냥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대한민국의 문을 닫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로운 나라를, 중국을 접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증선 사상을 공부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구를 빨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그것이 허상을, 그러니까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공부를 할 때, 거기에 빠져서 공부할 때, 몰두할 때 사람은 정신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실체가 있는 것을 정확히 파고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 이 공부 이제 강의 들어오시는 분, 강의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한의 역사, 그 다음에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제 탁기를 좀 빼기도 하지만은, 그걸 듣는 순간에 사람도, 그 오신 분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얼굴이 밝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장육부 기운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장육부의 기운이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없어지고 또 몸 안에 병균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 폐렴은 코로나19보다 더 센 게 온다고 그 인도의 점성학자 그 아이는 또 이야기하고, 유백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공부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제가 다 그랬죠. 적어도 10년은 고행을 하고 엄청 힘든 과정을 경험해서 수행을 하면서 그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된 사람을 찾아서 와서 같이 기운을 교감하면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한 10개월 동안, 10월 달부터였죠. 10월 달부터 그냥 7개월, 8개월이죠. 8개월부터 쭉 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어떤 치명적인 병도 나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온 사람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오시기 전에 암 수술을 하신 분들이
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시고 몇 번 오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좀 빨리 왔으면 암수술 안 했을 텐데,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여기 와서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원시 원래 그 근본 자리, 우리가 하도 낙서를 보게 되면 화시대에서 금시대로 바로 넘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토를 거쳐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토가 어떤 종교단체는 자기나 토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그것이 근본 역사의 정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느껴지고 몸 안에서 이 기운 자체가 도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6월 9일 날도요, 제 순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라 그러니까 한이라는 날 자체, 나중에 이제 순임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순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여기서 이제 오시는 분만 강의해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고를 쓴 거는, 옛날에 한 2008년도, 7년도 이때 쓴 건데, 근데 이것을 강의하려면 한 2-3시간 걸려요. 근데, 축약해가지고, 그 중심 내용만 정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순하면서 그 근문신고에 순편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기본 과정 없이 글이 나오게 되는 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야어도 모르는데 가계어가 나오고 보면 이상해 버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근문신고 합해집을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이렇게 맨 처음부터 하니까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오후반에 듣는 분이 어떤 시간 때문에 그분 대전에서 오세요. 근데 이제 저녁밤을 오후반을 못 들어서 저녁반을 듣게 됐고, 그 반은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강의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저녁반에 강의에 맞게끔 화폐집 갖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뼛속 깊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반에도 근문신고도 같이 좀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그 당시 반만년에 문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사회 제도 때문에 이런 문자가 생기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때 그 문자로 이야기한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이는가, 그 내용은 물론 근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사서에, 중국 역사책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그것을 약간 변조해가지고 자기 나라 황제 위주로 써버렸죠. 근데 거기서 진짜 사람 이름만 딱딱 바꾸면은 그때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 이야기를 그 맞는 사람을 딱 넣으면 바로 우리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사는 바로 우리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뭐 따로 별로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된 거예요. 왜냐? 신농시조하고 황제조하고 누비혼인 같이 이런 결혼하는, 왕가에서 결혼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섞으니까 우리의 외가 쪽이 황제족이고, 그러니까 중국 쪽이고, 중국 쪽에서 보면 우리가 그들이 외가 쪽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다 알게 된다면은 중국인도, 일본인도, 조선인도, 전 세계인도 조선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 사회 동포란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녁반에는 뭐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반에도 근무식을 좀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전체적인 맥을 딱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 2007년도요. 근데 세종문화회에서 대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뭐 그때 어떤 이제 단골 소녀의 정신 연구에 국정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정리를 다 한 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3시간 내에 고조선에 대해서 또 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 맥만 잡아 딱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난 그때 그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도 보지를 않았어요. 그걸 그때 했는데 이번에 한번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것을 한번 정리해주면 참 좋겠구나. 근데 정리하는데 그것을 3시간 동안 제가 할 분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요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하는데 3시간이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전 진여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이 자체도, 이거 하려면 2~3시간짜리 공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한이란 이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그 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갖고, 그래서, 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 빨리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하고 나서 거기 강의 어떤 세부적인 못하고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뽑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때까지 돌아온 향림자 중에 중국 보게 하면서 우리 이제 본부장이 전부 다 이제 그 자료를 다 요청한 분에서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갖고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고, 만약 그걸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정성껏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한이죠. 대한민국 할 때 요순을 지칭할 때, 그러니까 우리 요순 왜 요순 시대 우리가 순임금 하면 모르잖아요. 잘 개념인데 요순 시대 공자가 이상향의 혁으로 여겼던 시대가 요순 시대와 태평성대 시대. 그러니까 공자가 이 공부하다 보면 공자 개새끼 잠깐만 욕이 나와요. 역사를 완전 비틀어 버렸어요. 왜곡시켜 버려 가지고 요순 시대는 엄청난 정치 투쟁이 있었습니다. 자, 순을 말하는 제순이 시칭자이며 시칭자요. 중화는 순임금의 이름이다. 중화예요. 요 중화에서 요 중화가 나왔죠. 이건 뭐냐, 같은 의미면 뜻이 같더라도 같다. 옛날에는 글이 많이 없어가지고 가차라고 그래요. 그냥 동은 가차. 중화를 말한다. 내외족이 뭐냐면 황제족 같고 신농시족이라고 말하죠. 모두 나라 이름 한쪽은 한어로, 하나는 중화민국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양쪽 모두 국가명이 순임금에서 나왔다고 해서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국가이건 사람이건 그에 대한 이름이 정해지면 그 의미 파장을 통해서 그 운명까지 결정되는 정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명하면 누가 말했습니까? 공자가 얘기했죠. 그런데 정명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 바로 공자였습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일된 것을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기 역사권으로 편입하려는 억지 주장은 뒤바꾸어 중국 대륙 통째로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는 가정 아닌 가정을 해봅니다만, 자, 이때는 2008년도예요. 이게 쓴 게 작금의 상으로는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망상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려지는 거예요. 자, 중국은요, 병이 돌면서 거의 심한시 종자만 남기고 13억인가 거의 다 소멸됩니다. 우리는 가서 깃발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죠.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드려도 알면 뭐합니까?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자체는 여기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단지 한 1, 2분 정도 해가지고 뒤로 확 돌려버립니다. 그것을 여기 오신 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현재
그러나 선지자, 특히 역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체가 되고 중국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이름을 정하려면 우선 그 개념이 발라야 하고 그 개념이 바르게 서야지만 사물의 내용과 의미가 통일된다는 것이 정명하기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동양 철학은 정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름대로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지명을 보게 되면 지명대로 그렇게 운이 가지 않습니까? 사람도 암만 그 사람이 사주팔자를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름이 안 맞으면 이름이 무카토금수 오행이 쳐져 버리면 이 사주팔자의 기운을 쓰지 못하죠. 그래서 성명하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정하신 이름이 너무너무나 좋지 않다 하면은 이름을 바꾸지 말고 호라든지 그러니까 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되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해서 옛날에 우리 고조선 때 임금들은 보통 이름이 5, 6개, 7개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쁜들이 그렇게 이름이 많아 놓으니까 이분이 저분인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해야지 알죠. 예쁜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이제 부족한 부분을 오행 기운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접하는 동양의 문자, 특히 한자는 문자 그 자체가 두 가지 면을 띠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 보면 언어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문자 자체가 철학이며 역사의 모습, 즉 고조선이 일어나는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선이란 말, 한이란 말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느냐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재순이 이름은 중화라고 했다는 것은 문자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으며 반도 삼국통의 주역인 문무대와 능비문에 있는 화관지우라고 기술한 것이 여기 재순이 관측일 뿐만 아니라 신라 김씨가 시주로 하고 있는 알지라는 사람도 해석해보면 재순을 가리킵니다. 일현승이 당군을 위적한 사람도 역시 재순인데 일현승이 조선을 개국한 것은 유와 더불어 같은 때라고 말했는데 이는 바로 유와 더불어 같은 때 사람인 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을 찾을 때 그러니까 상공유사에 있는 말을 그렇게 신봉을 해가지고 당군을 대고 당군 왕주를 만들어 놓고 배달국도 만들어 놓고 또 환인 천재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정작 이 말에 대해서는 연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유와 더불어 같은 때 유와 같은 때가 언제냐 그때를 보면 됩니다. 여태 자 일현승이 말대로 재순을 기점으로 사만이 생겨나니 당군이 바로 순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한이 국호도 유신혁명한 한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이라는 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농시 이전에는 염제신농시 이전에는 무귤사였어요. 귤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따로 어떤 형태에 이루어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남자는 신을 뿌리고 어디로 그냥 가버렸어요. 눈만 맞으면 신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아니 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중국 책을 많이 보게 되면은 고대 사적을 보면 성인 무부다 성인은 아버지가 없다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귤사였어요. 귤이 없는. 근데 이런 제도를 사람의 질서에 있는 그런 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염제신농시죠. 예, 그때부터 사회제도, 혼인제도를 2대2, 그러니까 2대2로 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하고 이쪽에 고모하고 조카가 쌍방으로 같이 결혼하는 2대2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근무신고라든지 해석에 쭉 해가지고 봐도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은 이게 배차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도표를 그려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쉽게 되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전에 전우 고양시하고 신농시하고 그다음에 곤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순에 대해서 나오니까 순에 대해서 그 밑에까지 이제 제가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계보를 이제 보다가 이제 근무식에 나오는 대로 계보를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계보를 만든 것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려면 자기 사유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여서제, 그러니까 이걸 사유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여서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염제신동의식이 이제 왕일 때 이제 다 왕을 하야하시면서 이제 왕을 하야하시면서 그의 사유인 제소 김천씨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제소 김천씨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7년간 왕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전후 고양시, 자기 사이인 전후 고양시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전후 고양시는 자기 사이인 제곡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제곡은 웅족이죠. 근데 제곡은 어떤 욕심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자기 아들인 제지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또 제요한테 물려주고 그때가 그 기간이 한 102년 동안 계속 자기들끼리 왕을 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가 왕할 때 용이가 나이가 들었을 때 28년간은 순이 섭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실권을 다 잡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요가 죽고 하면서 이 순임금이 이제 안 되겠다. 이것을 이 사위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폐하고 이제 장자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부계제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부계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10년을 하다 이제 뭐냐 그 여호와하고 우하고 그 뭐냐 중계씨하고 사모 뭐 순의 딸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그 순임금을 창호에서 죽여버립니다. 남방 순수를 떠난 그 창호 순을 죽여버리고 그 하나는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우가 임금을 하게 됩니다. 우가 임금을 우는 웅족이죠. 황제족이죠. 우가 왕위를 하는데 그 순일 때는 12주였습니다. 12주였는데 이제 다시 모계제로 돌아가겠다 했는데 저 북경 위쪽에 영유병주, 지금 지난 마음 편안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는 모계제로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부계제로 계속 유지하겠다 해가지고 그 12주에서 9주로 이제 모계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는 구주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순임금 때 12주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가 있었죠. 또 환빠들이 얘기하는 황국이 할 때 12황굴이 얘기하죠. 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그 고조선, 이련식이 말하는 고조선 바로 한이란 나라 그 이름을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사만이 생겨나는 당군이 바로 순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한도 국호도 자 여기서 읽었죠. 이련식의 고조선이 수도가 아사달이라고 말한 곳이 바로 곡부였다는 것이 문자 부리를 통해 나타냈으며 곡부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화가 황하 문화이며 고조선 문화입니다. 자,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쓴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청동이 명문은 반만전의 그 유물이죠. 유물 속에 그냥 유물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명자가 새길 명자거든요. 새겨서 찾겨 나오는 글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고조선의 역사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죠. 고금에서 찾은 과거 한대의 사마천이 엮은 사기 오제봉기는 한대까지 문으로만 전해 내려온 사료가 전부 다 황제 위주로 편찬된 그대로 답습하면서 연결이 안 되는 역사는 무리하게 껴다 맞추려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땅속에서 숨겨져 구체적으로 검토 확인할 수 없었던 역사는 단지 신화와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올 뿐 역사적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아 정사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4500년 전에 문자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기에 문헌에 쓰인 그대로 인정하고 문자학이 문헌으로 전해오는 고백을 급겨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근데 1980년대부터 낙빙이 선생이 그 당시 문자를 풀어 쓴 금문신구라는 책이 학계에 등장함으로써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는 신화 전설로 전해져 왔던 오제 시대가 역사 시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맞으면서 한대학에서 부정되었던 오제 시대가 표면상으로 부각되었고 바로 그 시대가
고조선 시대임을 밝혀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금문신고를 볼 수 있다는, 자, 이걸 해석해도 내용이 안 듭니다. 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해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봐도 이제 한자에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보는데 그 개념이 안 잡혀요. 너무나 이때까지 교육을 잘못 받아왔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잘못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잘못 받은 역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된 역사를 봤을 때, 아, 이게 진짜다 하면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얘기죠. 고금을 통해서 고조선이 하은조 이전의 조대, 왕조죠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조선이 모계제도를 고쳐서 새로 진보한 사회제도가 고한이, 한이죠. 이 사회제도이고 고한이란 유시, 제순이 나라 이름이었다는 사실로 실로 한이란 나라가 역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지 4300년 만에 비로소 확인되었다. 고한이 실제했던 역사를 찾지 못하면 사만이니 기후조선이니 기자조선이죠. 또 현재 한국 역사학에서는 기자조선이라고 함, 두 개의 사학에서는 한시조선이라고도 함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왔지만 그것이 이제 이 근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순간에 전부 다 진실로 사실로 보여지게 됩니다. 유시, 제순이 유신한 고한은 다시 모계제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에게 창호에서 순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불과 10년의 역사로 막을 내렸지만, 제순이 작은 사인 하계로 이어져 400년 북의 사회 전제 왕조가 하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화한이 중하이라는 이름으로까지 중긴이 대명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순이 유신혁명한 그 부계제, 그러니까 부계제라는 그 자체보다 1대1 결혼, 그러니까 2대2로 결혼하는 것보다 1대1로 결혼하는 것이 더욱더 사회가 더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때까지 4000년 동안 그런 제도가 계속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순의 유신은 엄청난 변형이었죠. 실은 한인들이 즐겨 쓴 동방지인은 제순이 이름 아닌 관칭에 따른 또 다른 이름이었다. 제순이 이름은 중하라고 했다는 것이 문짝이 이해 없이는 알 수 없는 이야기이며, 반도 삼국통일의 주역인 문무대왕 비문이 화관지우라고 기술한 것도 역시 또한 유시 제순에 대한 관칭명이었다. 이건 아까 또 내용이 똑같은데 비슷한 내용 또 한번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라 김씨가 자기들이 시조를 하고 있는 알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해석해보면 제순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런 스님이 당군이라고 위작하는 사람도 제순이며, 더욱이 오늘 대한민국의 한이 국호도 우연치 않게도 제순이 유신혁명한 나라 이름을 그대로 답습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순이 천자가 모계자의 불합리한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계제로 유신혁명하여 세운 한은 순천자의 사위였던 하위 찬탈로 막을 내리게 되고, 다시 제후가 목건제로 복벽하고 나서 10년 후에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목건제에 따라 제후는 자신이 사위인 백익에게 그의 선조 사당에 있었던 국부에서 제의를 계승하는데, 이때를 산해경이 해내경에 실리는 조선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산해경을 백익이 썼다는 설은 조선으로 주제를 편찬되었다는 말에서 믿을 수도 있지만, 전국시대에 지어졌다는 다수 학자들 의견에 따라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여튼 백익이 우를 이어 자신의 선조인 신농시의 고도인 국부에서 우를 이어 제위에 오름으로써 자기 시대까지 전성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편찬한 산해경에서 그 사실들을 다시금 읽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가 이제 백익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한 6년 동안 왕위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근데 그 6년이 되기 전에 아마 우가 죽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가 죽고 나서 제사지로 가는데, 우하고, 그러니까 백익하고, 백익은 하계 외삼촌이 돼요. 또 그 어머니, 그러니까 여호와도 그 하계의 바로 어머니가 되는데, 같이 제사 전받은 병사들을 데리고 제사지를 모시고 쉬고 있는데, 밤에 매복했던 어떤 병사들, 하계가 매복시킨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지 외삼촌도 죽이고 자기 엄마도 죽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변명한 시를
구런이가 초나라의 어떤 명재상이었던, 그리고 아주 대단한 시인이었던 그 구런이 시를 씁니다. 그런 시도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바로 읽게 되냐, 그 자체도 낙빈 선생님의 해석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실들이 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확인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자, 지금은 이제까지 감추졌던 역사적 사실들이, 왜곡돼가지고 우리한테 비춰졌던 어떤 역사적 일들이 이제는 자, 우주의 가을시로 접어들으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주의 가을이 오는 겁니다. 우주의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봄, 여름에는 위로 수기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보듯이. 근데 봄, 가을, 겨울 되면 밑으로는 뿌리로 규정을 합니다. 뿌리로 규정하는데 그 뿌리 의식을 찾는 것이 자기의 삶을, 생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환란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 의지하는 것보다 이제는 학문, 문자가 물을 문자가 아니라 천리를 깨치는 그럴 문자가 되는 학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금방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거 제가 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깨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고 이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데 또 한 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돌파가 없는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구판을 버린 것도 왜 없나 보다 얘기했는데, 전에 보니까 5월 28일 날 29일에 지나서 이렇게 그 신문을 보니까 구판을 벌였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뭐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명인이, 자, 이제 무당이 이제 명인이 됐습니다. 명인이 진도시킨 굿도 진행, 영남과 호남 최고의 전통굿 명인들이 서울 굿 명인들이 뭔가 굿 무당들이죠. 그렇죠? 명인들이 서울 강남의 중심에서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한 구판을 열었다. 아니, 옛날 살아가지, 아주 무식한 살아가지. 자, 역병을 물리친다고 푸닥거리 하는 게 그렇다고 병이 물러집니까? 안 되죠. 물론 도가 높은 스승이, 도사들이 와가지고 하면 퇴치를 합니다. 퇴치를 하는데, 근데 그 정도도 되지 못한 것이 이제 어떤 그거 흉내 내가지고는 전혀 안 되죠.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런 구판은요,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판을 타는 거 보고 이제 더 큰 병을 불러들이고 있구나 하는 짓을 벌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거 좋은 데네요. 서울 역삼대 LG 아트센터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특별공연 한국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셸리 풍류를 개최했다. 가수 송가인 어머니 송순단 명인은 진도 식기꾼 쭉 하나로 역신을 총해 해를 끼치지 말고 가라고 주관하는 손님풀이로 진행했다. 공연은 외교부 문화재청 KB 국민이 후원했으며 유튜브 문화유산 채널에서 중계되고 지금도 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문재인이 지금 문재인이가 중국에도 붙지 못하고 미국에도 붙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뭐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한 거예요. 허하고 마음이 허해지면 뭡니까? 원래 걔네들은, 빨갱이들은 월 안에 맺힌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말,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죄인 일당인 저짓을 하는 것을 보니,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진짜 갈 때까지 다 갔구나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중국 폐렴인 코로나19를 퇴치하려면 먼저 중국 짱깨들 입국을 막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중국 폐렴까지 번지니까 그것을 퇴치하는 굿을 벌인다고? 지금 세상은 신의 사람들에게 수종드는 때인데 격이 되지 않는 무당을 불러놓고 하는 짓들을 보니 나라 팔아먹겠고 굿하면서 나라동 탕진했던 민비가 하는 일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요. 지금은요. 인간이 하늘 노릇하고 땅 노릇하고 사람 노릇하는 인준시대예요. 인간 그런 존재가 되려면 인간이 본연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속세의 어떤 것에 엉배이다 보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역사 공부, 역사를 바르게 하는 공부가 바로 사람이 살아내는 공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내가 잠깐 뒤에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GDN에 와서 고조의 역사 강의를 듣거나 방송을 하도 형님자의 중국분을 듣고 반만 년 전에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중국 폐렴인 코로나19를 퇴치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모른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진실된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공감하면 거기서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생산이 됩니다. 그 호르몬이 자기가 생산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심적인 어떤 사실, 정직 이런 것이 올 때 마음은 감동을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힘이 바로 어떤 정신, 정한 신명들이죠. 신명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해요.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산에서 뚝 떨어지고 나서 1년 있다가 선생님을 뵈러 갔어요. 네가 안 죽어서 이 하나님 공부를 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몸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10년, 거의 10년간은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질질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괜찮거든요. 이제 괜찮은데, 그 아픈 과정을, 이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극복을 해놓으니까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공부가 바로 병을 퇴치할 수 있는 공부구나. 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또 이 방금 이야기할게요. 우리, 훔치는 어떤 사람 훔치야 하니까 뭐 다른 증상의 교단을 얘기했나 저는 증상 교단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냥 알게 된 거죠.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태울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전 그 수행을 3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기운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그거 하는 과정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닥쳤죠.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바로 저희 선생이었더라고요.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제 마음은 더 낮아지고, 제 생각은 더 낮아지고, 더 겸허해지고 하는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난 저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수행한 사람과 같이, 길을 교감하다 보면 자기 몸도 그냥 좋아져요. 제가 이거는 100%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여기 와서 강의 듣는 사람도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한 두 사람을 했지만, 여기 왔는데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고 그랬죠. 이런 공부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못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난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 폐렴이 창궐하고 있고 조금 더 있다가 중국 폐렴인 코로나19보다 더 악독한 병이 돌게 된다. 이럴 때 병이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장땡이다. 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악독한 병을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야죠. 근데 이번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과 육이 다 소멸이 됩니다. 지난번에 병으로 판을 고른다를 방송할 즈음에 어느 유튜브 방송에 옆에 14살 인도 점수학자가 말한 것과 유백원이 비기를 공개한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올해 중국 폐렴보다 더 악독한 병이 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60값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말을 확증해주는 듯한 말을 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시대에 있는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 그럼 어떻게 이 환란을 피해갈 것인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종교를 접하고 그 종교의 고난 수행을 해보았기에 어떤 수행법이 훨씬 잘 알게 되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 여러 종교를 접하다 보니 거기서 말하는 수행법이라든지 그네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경전도 거의 외우다시피 보기도 했었다. 그러다 보니 상황에 따라 그 구조에 툭툭 튀어나와 쓰게 말하게 되면 뭐 믿으세요? 혹은 뭐 공부하고 있어요? 하는 유치찬란한 댓글로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물론 이분들 나이가 있겠죠. 영적으로 아주 유치한 아이예요. 이 아이도 그냥 엄마 이제 아빠 이제 입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댓글 쓰는 거 보면 참 한심하죠. 참 귀엽기도 하고 그 애들은 이 방송을 귀로 듣는지 코로 듣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왜 듣는지 시간 때우는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방송이나 듣지 여기서 자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해한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이해 못한다. 선지 후에는 말을 많이 해도 했고 적어도 하나님께 통하려면 유불선 기독교 물론 역사에 통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믿음을 강조하는 곳에 혹은 도통을 받는 곳에 매달려 있는 인간들은 대체적으로 정신이 온순하지 못하다. 사람이 생각은 저 멀리 가 있는데 행동이 그러하지 못하면 오장육부의 기운이 뒤틀리게 되거나 장부가 허해져서 그것이 정신병으로 온다. 몸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선 기혈이 원활하게 돌아야 하고 생각의 행동이 어긋나게 되면 기혈이 막혀 몸이 망가지게 되었다.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픔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의학을 많이 공부하다 아니고 자기 몸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진짜 공부가 됩니다. 역시 우리 개국 쪽이신 염제신농씨 그분도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하시면서 백초를 맛보면서 한의학을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쟁이들이나 도통병자들이 몸이 좋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다. 수행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보았기에 그것을 안다. 제대로 된 수행을 오랫동안 하면 누구나 다 명인이 되고 명의가 되고 병균이 몸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 그런 수행자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정성을 들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달게 받아야지 그런 경지에 가게 된다. 이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수행자를 말하 길을 교감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길을 가지면 된다. 길을 교감하는 것은 차를 마시면서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전수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 지대로 왔던 수강자들이 그런 시간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강의 시간 동안 온하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분들이 얼굴을 보고 알 수가 있었다. 지금은 근본자리로 즉 뿌리자리로 들어가는 시간대이고 반만년 전의 역사를 알고 몸으로 체득되어진 순간 몸이 되어진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 강의 들어왔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다 느꼈을 것이다. 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 이것은 뭐냐 우리 이런 말이잖아. 맛을 봐야지 맛을 한다고. 맛을 보러 오세요. 그러나 맛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내보냅니다. 거기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온 가정들이 내가 이때까지 잘못 공부했구나. 그럼 걔가 천선해서 다시 한번 오세요. 근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성 어거스에 쓴 건데 과거는 주님이 자비에 맡기고 근데 과거는 주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자비인데 자, 근데 주사파들은 어떻게 과거를 들춰내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는 과거의 얽매여서 살고 있죠. 자, 보세요. 귀신은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과거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주사파들 빨갱이는 귀신 노름에 놀아라는 거죠. 귀신 놀이 한번 빠지면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이 말도 못하고 행동을 못하죠. 그래서 이 빨갱이들이 뭡니까?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다 자기 한 일 모두 정당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리죠. 다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자, 이 세상에 제일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귀신들이에요. 왜냐?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신명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기가 원하는 자기 파장에 맞는 어떤 신기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들이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겨 미래는 주님 섭리에 맡겨. 주님 섭리가 뭡니까? 자연의 이치 원리예요. 우리가 자연이 그 우주가 가을이 되는 사람은 가을 옷을 입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몸을 만드느냐, 이것은 제가 늘 말했죠. 제가 수행을 한 이유도, 그러니까 16살부터 저는 수행을 했습니다. 한 이유도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화로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은 복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무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이치입니다. 고로 재앙과 복이 들어오는 문은 없고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아, 나한테 왜 맨날 이렇게 나쁜 일만 와?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게 나쁜 일 같은데 시간 지나도 그것이 나를 깨워주는 선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고요. 저 빨갱이들은 못 느껴요. 그냥 그 빨갱이들은 어떻게 돼요? 속간해야 돼요. 병을 속간해야 돼요. 제가 아까 병을 했잖아요. 이 몸에 음양조화 기운이 불균형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 때 약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 코로나보다 더 센 병이 올 때 그때는 약국부터 병원이나 약국부터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싹 쓸어버리죠. 그래서 일본의 기다노 승정은 1970년대죠. 그분이 이제 그때 한반도에는 남쪽에는 한 450만만, 그러니까 한반도면 9명에서 10명, 10명 중에서 9명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우리 태월주 수행을 해야 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종교적 색채가 띄는 것 같고, 그리고 종교적 색채를 제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제가 이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지가 뭐 아는 듯한 이거 태월주 수행을 한다 뭐 훔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참 우습기도 하고 해가지고 태월주는 이러한 주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태월주에 대해서 말하고 다음부터는 댓글로 태월주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다음부터 태월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연이 되는 사람은 여기 와서 1, 2분만 딱 해가지고 귀 확 돕니다.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조금 안다고 아는 체하다 크고 다쳐요. 태월주 하는 것보다 먼저 다칩니다. 그것은 대선적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태월주 수행도 역시 그렇습니다. 태월주 수행은 근본을 밝히는 주문 수행이지만 척이 많은 집이 있는 사람은 태월주를 하면 몸이 더 아파지고 안 아프던 몸도 더 아프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나 태월주회가 좋은 기운, 즉 신명이 이해하고 어느 누구는 그 집안에 척이 맺혀 죽은 귀신들이 내가 이렇게 신성한 주문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면서 달력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월주는 원래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 즉 모든 기운을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에 그렇기도 합니다. 자, 그 기운이 좋은 기운이냐 나쁜 기운이냐 그것은 자기 마음자리에 응기를 하게 되죠. 자, 항상 제가 태월주 한다고 항상 좋은 기운 먹은 게 아니라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었을 때 태월주 하면 몸에 굉장히 타격이 와요. 그 순간순간 마음을 잘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얘기는 좋은 기운이 어떤 이에는 사악한 기운이 가는 자신이 업보와 조상이 지은 업보에 따라 자기 몸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태월주 수련을 시켜보았지만 열의 아홉은 그 태월주 기운을 받아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다. 증산을 말한 집단들에 붙잡혀서 하다가는 태월주의 온전한 기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자신이 스스로가 태월주의 온전한 기운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가에서는 안 될 것은 괜히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마음을 읽다 보면 괜히 헛된 망상만 들어 내가 모내하고 난처하다 결국에는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겸손한 마음, 즉 낮아지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자기가 가진 불치병도 치유가 되고 주변이 맑아지게 됩니다. 태월주는 자신은 지은 업에 따라 살아난 차별한 주문이라
말해도 그리 틀리지가 않습니다. 삼생의 인연이 있고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태울주 균이 제대로 간다는 그 말은 삼생의 인연도 없고 조상들이 악독하고 비열했다면 아무리 태울주를 해도 헛규만 간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잘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댓글 쓸 때 태울주 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알아요? 자, 이제 댓글 좀 이제 보겠습니다. 자, 향경 선생님, 꾸준히 강의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댓글 쓰는데 너무 방해 공격도 많으니 그냥 듣기만 하고 나갔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어서 댓글을 씁니다. 이런 종부 좌파들 얼굴을 보면 왜 몸소리가 쳐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엔 심해지는데 내 몸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꼭 답변 부탁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몸 보존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 방송 보고 이것을 같이 응감하게 되고 같이 동조하게 되면요, 마음이 그만치 맑아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항상 할 때 꼭 같이 이게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은 마음이 그렇게 맑아집니다.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더러운 족속들, 인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몸서치게 돼요. 그리고 접근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상대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썼는데, 인간이 마음은 신이 드러나는 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선을 지향하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번잡한 것에 끌리다 보니 마음이 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번잡한 세상을 잘 누리기 위해서 온갖 음해와 모략 그리고 거짓말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 작금이 세상은 그런 유의 인간들에게 줄을 대어야 살게 되니 그만큼 이 세상은 영이 탁해지는 안에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았던 인간들이 죽어서 갈 곳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악한 인간들이 죽어서 악귀가 되어 자기 파직에 맞는 인간들이 몸속으로 들어가 발광을 떠는 것입니다. 고로 종북좌파 애들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기운밖에 없기에 이 방송을 보는 영이 깨끗한 분들이 그 빨갱이들 보면 몸소리 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전 평생 수행을 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수행을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수행 기운이 가는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영이 더 한층 깨끗해짐을 댓글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이 명경지수, 우리 많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명경지수. 이게 뭐냐, 맑은 거울과 조용히 멈춰있는 물이란 뜻이죠.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주 깨끗하고 맑은 마음, 이 대기에 그렇게 빨갱이들이 흉악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몸소리가 쳐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보고 오히려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거 보면 마음이 더 약해져요. 그러니까 그놈들 보면은 저놈들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악한 마음이 자기를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GDN 방송을 많이 시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촬영을 해주시는 본부장도 우리 상대표도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와서 같이 합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GDN 방송을 많이 보세요. 그럼 마음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온갖 도둑과 사기를 먹고 살던 먹물인간들이 완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중화공화국에서 일과 저희도 온갖 만행 종합 세트를 드러냈습니다. 세계인도 참된 자는 알아듣고 욕심으로 가득한 인성은 결코 알아듣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참 고맙더라고요. 이 시대에 선생님을 먼저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들만이 선생님이 강의를 알아들거든요. 깨어있는 자들, 근데 이분을 참 너무나 고마우신데요. 근데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만자가 들어가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깨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이 제 강의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몸 안에 굉장히 많은 탁기를 갖고 옵니다. 탁기 오고 하는데 그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 제가 이제 하루나 이틀 전 굉장히 아파버려요. 몸이 아파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그 사람들이 안 좋을 때 탁기를 좀 빼주는 그런 지압이란 지압이 할까, 머리를 톡톡 쳐주는 거예요. 탁기를 좀 빼주면은
그 타기가 제 몸으로 다 들어옵니다. 전 다 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도 겪죠. 이런 과정도 겪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깨우려고 어떻게 하든지 참된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환란에 죽은 자보다 살아남은 자들이 고통이 더할 거예요. 물론 사람들한테 죽을 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강한 사람일지라도 밥 한 술 뜨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자, 근데 그 상황에 3년이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는 한 49일 4일 동안 치고 세계는 3년인데 그 3년 동안 이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건데,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그렇게 사람들 많이 죽으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지체들 다 청소해야 돼. 어휴, 그거 청소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늘이, 천지가, 땅이 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서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깨끗한 다시 태어난 지구가 됩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3년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고통은 3년 동안 고통은 그건 고통이 아니라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처음에 먹는 그 있죠. 아주 명예일 거예요 아마. 간노스 운기가 세상을 돌리고 있나니 빨갱이 세상이 된 것도 구군이요 운기다. 사나가 불타버리고 망해버려야 그 터전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새로운 국가가 건설된다. 이런 이제 어떤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최초의 생물은 균이고 최초의 풀은 초초라 불렀던 미역이고 최초의 나무는 버드나무이다. 의미 있는 6주년 축하드립니다. 값진 프로 고맙습니다. 못 들었다면 어쩔 뻔했는지요. 근데 마음이 깨끗한 무고 언제든지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하늘에서 무너져 하늘이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은 열어줍니다. 그 구멍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너무너무나 반가운 분들이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행정 선생님, 교육 덕분에 많은 생각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3년 무정부 상태일 때 진동수를 맞추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무정부 상태일 때, 무정부 상태는 것은 상태일 때 진동수를 맞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맞춰야지. 3년 무정부 상태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 되기 전에 이미 진동수 맞추는 높이는 그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진동수를 어떻게 높이는데?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높입니까? 좋은 글이나 좋은 책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기운이 좋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세요. 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라든지 컴퓨터로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만나고 싶으면 와서 같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전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근데 오는 사람도 오는 사람 나름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거 진짜 그 가을 기운이기 때문에 칼같이 냉정합니다. 적어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지.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아주 탁한 사람이 오면 그냥 내려쳐버립니다. 그게 가을 기운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댓글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오셔서 좋은 기운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이지만 이맘때의 날씨가 아닌 스산한 느낌이, 날씨를 보더라도 하늘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겸손한 마음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되시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으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태울주를 한번 해보세요. 태울주 해보시고, 그래서 태울주 하면서 반드시 태울주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문제가 생길 때 저를 찾아오세요. 그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다시 보려 했는데 없어져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영상이 다시 올라와 다행이네요. 저도 이제 보다가 나중에 봐야지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없어졌지? 전화를 해봤죠. 그래서 이제 입이 안 맞아가지고 잠시 이제
거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려가지고 굉장히 저도 마음을 놓았고, 이런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2번씩 올려 우리 본부장한테 너무나 제 수고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방송을 하기까지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있기에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같이 방송해 줄 수 있는 GDN이 없었다면 못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설사 다른 사람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나한테 저는 발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기운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기운이 맞지 않으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말이 술술 잘 나오거든요. 자, 그게 기가 통하기 때문에, 기운이 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운 맑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 망하고 새로 태어나는 나라의 주인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주일 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